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FOMC 연준 회의가 끝났는데요. 75bp 인상으로 결정된 가운데 연준 쪽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증시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LG 이노텍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4와 관련해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죠. 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관심이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요. 이 LG 이노텍은 아이폰 14의 고가 모델인 이 프로 모델과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폰 14의 고가 모델 판매량은 65%로 아이폰 13 때보다 18%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 안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 그리고 SKC가 있습니다. 셀업체에서 하나 그리고 소재 업체에서 하나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여기서 특징이 될 만한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어제 성장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체적으로 약했는데 외국인이 네이버는 주워 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고배당 매력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 받고 있는 KTNG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쪽 보겠습니다. 기관 보시면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처럼 최근 미래 성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CS 윈드 같은 풍력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삼성 SDI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같은 이유로 2차전지 셀업체 쪽에서 매수세가 포착이 됐고요. LG 이노텍도 동반 매수한 종목인데 애플 영향으로 함께 동반 탄력을 받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대중공업과 CJ제일제당이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좋았는데 현대중공업 역시 기관의 수급 받으면서 3%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특징이 뚜렷한 종목들입니다. 우선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에서 투자 심리가 냉랭하게 얼어붙은 모습이고요. 또 보시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 그리고 플랫폼주들 쪽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연준 쪽에서는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성장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대체적으로 성장주들이 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조선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제 눈에 띄는 종목들 조선주들에 좀 몰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조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를 연출하게 된 건데요. 한국 조선업계가 친환경 연료 선박 수주량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및 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2,768척으로 이 중 친환경 연료 선박 비중은 6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올해 한국에서 발주된 친환경 연료 선박의 56.6%에 달하는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조선주들이 가장 큰 탄력을 받은 가운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살펴보기 전에 특징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은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겠다는 건데요. 국내 가공식품 매출은 판매 가격 인상 및 전략 제품의 점유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두 자릿수대 증가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18.4%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렇게 식료품주들 그리고 농식품 테마에 들어가 있는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이번에도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세빛캠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또 밑으로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진세미캠 쪽에서 수급 물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동진세미캠의 주가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 쪽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비슷한 맥락에서 종목을 주어 담았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 LNF, 엔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또 동진세미캠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던 만큼 수급이 돌아왔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실까요? 매도한 종목들 보면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성장주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여파에 성장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에코프로와 LNF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또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LX 세미콘 쪽에서도 매도세가 포착됐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현대바이오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3% 가까이 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중심의 매도세가 포착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 쪽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모두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성장주로 묶어볼 수 있는 관련 주식 중에 SPG도 있는데 로봇과 관련해서 이 감속기 관련주죠. 이쪽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갔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대체적으로 성장주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까 수급 리스트에서 살펴본 종목들 중에 대표적으로 현대바이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SPG가 있는데요. 75bp 인상, 이 때문에 성장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투자를 하는 종목들인데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8월의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만큼 생산자 물가지수도 경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은 일본 증시가 휴장하는 날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